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고 가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는 그런 독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도 같이 알면 좋은 내용을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늘레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늘 6호로 거의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몇 대는 7호 바늘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 7호 바늘이 더 무거운데 이럴 때는 찌맞춤을 똑같이 케미고무 반 정도 맞추고 일목 내놓고 낚시를 해도 되는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얼레채비나 바늘레 채비는 봉돌이 이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거든요. 바닥에 다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 전체, 채비 전체를 원줄, 편납 홀더, 목줄, 바늘까지를 전체를 다 연결을 한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는 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변경이 되면, 많은 무게가 변경이 되면 찌맞춤을 다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6호에서 7호 차이가 미미해서 바늘을 교체해서 다시 던져봤는데 찌맞춤이 비슷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게 변화가 많으면 원봉돌이 떠있는 채비이기 때문에 찌맞춤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캠이 조금 보이게 숫병 찌맞춤을 하면 봉돌이 바닥에 닿나요? 질문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은 채비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수심에서 어느 정도로 맞췄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찌맞춤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찌맞춤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초반에 0점 찌맞춤을 하는데 부력이 맞지 않아서 봉돌을 계속 깎으셨대요. 열심히 봉돌을 깎으셔서 이 수면에 딱 맞추신 거예요. 케미고무 끝 이 부분에 점점점 예를 들어서 더 봉돌을 깎으면 찌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깎아서 그러다 갑자기 푹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찌 0점 찌 맞춤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찌하고는 사실 상관없고 찌 고무 끝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 수면에 액체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존의 제 영상 말고 찌맞춤 영상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차근히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는 원봉돌을 하는데 케미고무 하단까지 0점을 맞추고 한목 내놓고 낚시를 합니다. 바늘은 이두매지나 아니면 헤라스레를 사용하고요. 목줄 길이는 7에서 10cm 정도. 여기서 목줄만 카본이나 모노로 바꾸고 20cm 길이로 하면 바늘레가 되는 건가요? 일단 원봉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채비를 띄워서 하면 그게 바늘레냐? 이제 이 질문인데 바늘레 맞습니다. 바늘레 맞고, 이 얼레채비나 바늘레채비는 사실 얼레채비, 바늘채비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의 원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레채비가 대부분 찌가 빨리는 입질이거든요. 어느 정도 빨다가 이제 올라오는 입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찌는 어떤 모양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빨리는 폭이 기냐 짧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면 0점을 한 목에 맞추고 두세 목 내놓으면 얼레가 되냐? 예, 맞습니다. 얼레 되는 겁니다. 원봉돌이 떠 있으면 기능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편납을 사용한다는 거는 편납이 얇잖아요. 그래서 빨릴 때 좀 쭉 빨리라고 편납을 사용하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납봉돌 쓰는 거 깎아서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동그란 봉돌 사용해도 찌만 제대로 띄우고 있으면 작용은 똑같이 합니다. 얼마나 쭉 빨리냐,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 차이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원줄, 목줄 전용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줄을 1호를 했는데 목줄은 0.6호를 하면 안 되나요? 같은 브랜드의 원줄을 사용해도 되냐? 가만히 제가 이 댓글을 생각해 봤는데, 원줄과 목줄을 따로 사용하는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원줄과 목줄을 따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원줄을 1호를 했는데 목줄은 0.6호를 쓰냐? 써도 되냐? 예,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재질을 사용하거나 같은 종류를 사용하면 원줄보다 목줄이 가는 줄을 사용해야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가 더 낮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무에 감거나 큰 고기를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개에 다다르면 원줄이 끊기지 않거든요. 그래야 채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줄이 딱 끊어지면 목줄만 다시 연결하면 되는데 원줄이 끊어지면 채비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말하는 모노, 세미플로팅, 카본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붕어낚시에서 사용하는 모노줄은 좀 잘 늘어나요. 물을 잘 먹고. 세미플로팅 줄은 원래 그 원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세미플로팅이라는 말은 일본에 없습니다. 그냥 모노줄 자체가 세미플로팅이에요. 모노줄이 시간이 지나면 세미플로팅이 되는 겁니다. 카본줄은 원료가 다르고, 이런 형태로 또 목줄은 PE 합사들을 많이 쓰거든요. 케브라 뭐 등등 이런 거 다 PE 합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줄과 붕어낚시의 원줄 목줄에 대해서도 따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채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영상을 도대체 어떤 부분을 봤나 그랬더니 원래채비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셨거든요. 그런데 원래채비가 이런 원리다라는 걸 설명했지 제가 채비를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방법 순서대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소개하는 채비에 대해서 채비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찍어서 볼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원줄을 모노 대신 세미를 써도 괜찮은지요? 이 첫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찌 종류인데 내림이나 일반 막대찌를 사용한다면 3g 이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저 해당 메커니즘대로 봉돌 상태면 뭐든 무관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이 원래채비에 관련된 그런 영상입니다. 원래채비가 요즘 점점 고부력화 되는 것도 방향이 좀 그렇게 잡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대를 캐스팅할 때 3g 미만 찌를 가지고 5간대 이상 채비를 캐스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던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고부력지가 나오는데 장대로 원래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다루마찌라고 해서 물방울형 찌만 아니라면 이런 소세지찌 꼭 막대형 찌가 아니라도 소세지 찌면 4g 정도 된 4g 초반대 정도 되는 찌를 사용하면 장대를 연결해서 원래 채비를 해도 문제없고 짧은 데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비 메커니즘은 이 찌와 이 봉돌의 부력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원줄을 모노 대신 세미를 써도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써도 괜찮습니다. 이 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줄이 어떤 특징인지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줄, 목줄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댓글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네, 댓글에 답변을 하려고 정리를 하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비법이나 재료 등등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아셔야 되는 부분, 꼭 이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만 정리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연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